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운명이나 인연 같은 것을 믿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최근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인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 부모님께서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셔서 제 3살 터울 언니 둘과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부모님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었던 점은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이 있었고 저희 자매도 직장 생활을 하며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몇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잃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착했던 언니는 부모님께서 대형 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동네에 작은 과일 가게를 차리고 예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장사를 잘 했습니다.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나 때문에 언니 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것은 언니의 과일 가게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신랑과 언니의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퍼져가면서 결국 나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거죠. 당시 신랑은 5살이나 어렸는데 젊은 나이에 위험이 있었지만 큰 수술을 마치고 나서 집에서 생활하면서지 휴양을 하고 있었다가 언니가 면접을 보러 오기 전에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언니는 큰 병을 앓고 있어서 알바 시간을 짧게 써달라고 했는데 당시 언니는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알바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병명을 보고 마음이 통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 엄마가 위암으로 고생하셨고 이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아 꽤 힘든 날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언니는 저보다 성숙하게 그 일을 오래도록 마음에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한 신우가 일하러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그 과일 가게 알바는 오전만 하게 해서 짧게 하면서도 점심까지 같이 먹을 필요는 없었어요. 몇 번이나 죽도 먹으라고 했더니 말이지. 같은 걸 함께 먹으면 회복이 더 잘 되니 냅두지 않았다고. 그때는 한청의 업무로 정신이 없었지만 임신 중인 언니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말았어. 언니, 그 영양제 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알아서 알바비 아직까지 줘야 한대. 이렇게 다 쏟아부어 주는 사장님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 언니가 그 알바생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아니야. 나는 그 애가 생각나. 너무 우리 엄마를 생각나게 했거든. 나는 아플 때 엄마를 도왔는데 너는 아빠를 보살펐지. 그래서 나는 좀 덜 마음이 나아지나 봐. 언니는 신우를 정말 잘 챙겼어. 신우의 이름이 수진인 걸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친동생을 모셔왔던 그런 정도로 챙겼단 말이야. 그때 신우도 정말 고마워하는 기색이었지. 일을 다녀온 후에 우리 언니와 사이도 좋았어요. 그쪽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분도 자신의 딸에게 일을 잘 해주시니 고마웠던 거예요. 주말에 우리 모두 함께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별표 버섯집으로 갔는데 별표 건강에 좋다는 뭔가 별표 탕을 먹었어요. 별표 그 자리에서 별표 서로의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며 함께 식사했고 별표 저와 남편까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다지 특별한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나 봐요. 이러다가 명절 때는 대목에도 나가서 돕고 남편은 평소에 신세진 여동생의 가게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점차 우리들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언니나 신우야의 광경을 보며 웃음이 나와 인연이 정말 어떤 것인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다 이거 어디 TV 제보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하도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결혼을 하고 님통의 어머니도 이 부분을 좋게 여겨 빠르게 상견례도 하게 됐어요. 저와 언니가 부모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걸 딱하게 여긴 어머니는 본인이 우리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우리 둘도 약간은 감동했어요. 둘이서 그렇게 알콩달콩 자매끼리 의지하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수진이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나는 내들이 진 것도 너무 신기해.
그래도 모름지기 집에 어른이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탄탄하게 흘러가는 거야. 앞으로 우리랑 가족에 대해서 잘 지내보자. 저랑 언니도 이 말이 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결혼하게 하려고요. 되가네.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인 것처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그렇게 했어선 안 됐던 건데 깨달아보니 너무 늦었어요. 우선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언니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지만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우도 병에 걸려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언니가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때 나는 놀라서 혹시 가족력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도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혹시 몰라서 암 관련 검사도 받아봤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소소한 병은 내가 챙겨야겠어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쉬라고 하는데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화 언니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가게를 접기에는 단골도 많았고 그냥 알바를 좀 더 늘려 속 굴러가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처에 여기를 라이벌 삼아서 생긴 가게도 하나 있었거든요. 언니는 곧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서 얼마간은 수진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둬야겠어요 하는 스타일이나 과외 고래는 도매 시장이랑 거래처 이런 것 다 원래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알바리면 되겠네요. 언니는 몇 달간은 푹 쉬도록 해야 해. 그래요. 언니는 가게를 넘기게 됐고 알바도 한 명 더 쓰기로 했어요. 됐다. 근데 생각보다 언니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지 중간에 제가 몇 번 챙겨주러 다녀야 됐어요. 그래도 가게 걱정이 많았던 터라 제가 대신 가보기도 했는데요. 알바랑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좀 이상한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신호가 저에게 하나 제보를 해줬다네요. 새언니, 저기 지금 쓰는 알바 여자 있는데 걔 이상해요. 몇 번이나 몰래 과일이랑 이런 박스가 없어지길래 제가 한참 지켜요. 제가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몰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거 연니한테 알려서 해고하는 게 좋겠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귀가 번쩍되어 연니한테 얼른 사실을 알렸다. 나중에 언니가 추궁하자 그 여자아이는 오히려 우리 신우를 저격하며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몇 번 출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의심받는 것이 너무 억울해요. 어떤 증거라도 있나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러자 엄청나게 화를 냈고 신우는 말로는 몇 번이나 돈을 몰래 떼어 먹으려다가 걸렸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다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가게 안에는 CCTV가 세부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태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신호는 언니와 일할 때 성실히 일하며 가게 매출에 대해서도 꼼꼼히 보고해 주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아이는 가게를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억지로 결제하려고 하더니 그냥 사라지더니 말더라고. 우리 언니는 그간 알바를 안 했다가 신호만 써봤는데 그러한 타입의 알바생은 처음 겪어본 일이었어요. 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겪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국 언니는 모든 업무를 신우에게 맡기게 되었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의 근무 시간대를 부탁했어요. 대신 그 대가도 확실하게 지불했죠. 저기 수진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 그냥 내가 종일 봐줄 수 있겠어? 기존 알바 BA보다 높은 금액을 약속하겠다는 말씀인데 수익은 다 너한테 줄게. 처음에는 놀랐지만 일정 기간 동안 가게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나도 보장이 필요했어. 신호종이 중요하니까. 제가 봐도 신호는 일적인 면에서 숫자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매우 철저하고 신중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수술을 한 뒤 새로운 연인이 한 명 있었어요.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언니는 이 부분을 무척 응원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나 봐요.
수진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도 돼.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한다며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잘 모아 결혼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원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한 번에 뭘 해줄까 했었는데 지금 몸도 아프고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네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결혼 자금을 모으며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 말에 대한 신호는 눈이 아주 슬픔에 차 있었고 눈물이 차올라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언니가 이렇게 다 해주는 모습은 아빠랑도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도 마음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잘해주셨거든요. 아무튼 언니 쪽 문제도 한시름 덜고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했고, 직장 다니며 조금씩 아기 준비도 하고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요상한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 언니가 과일 바구니를 거의 그대로 판매한 곳을 발견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제게 제보를 해줘서 즉시 확인하러 들어갔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언니는 지금 가게를 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상태예요. 상품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똑같아서 대체 누굴까요? 뭔가 의심스러워져서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니가 평소에 사용하는 재료들이 다 들어간 과일 바구니가 와중에 상표만 살짝 다 지워져 올라왔더라고요. 언니에게는 일단 말하지 않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복잡한 기분으로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설마 했지만 신우는 몹시 당황한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팔다니 전혀 아닌데 언니랑 만든 거랑 너무 똑같고 리본이랑 속재료도 모두 똑같구나. 안 되나요? 아가씨, 저도 미안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앞만 생각해도 찝찝하네요. 저는 원래 이렇게까지 의심이 많은 성격은 아닌데 우리 언니의 명예가 걸려있다 보니 좀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던 중 살짝 술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신혼집이 아닌 회사로 과일 바구니를 주문해서 택배로 받기로 했고 보내온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들여서 얼마 안 되어요. 과일 바구니가 우리 회사로 배송되었는데 보낸 사람의 주소에 우리 언니네 가게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보낸 것이 맞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신우는 저한테 심지어 거짓말까지 안 셨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해서 신우와의 관계까지 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게 해놓고 결국에는 본인이 우리 언니의 디자인을 몰래 챙겨서 따로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봤던 거죠. 이 사실을 언니에게 알려버리면 요즘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전날에 응급실에 가서 신우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를 생각해서 우선은 입을 열지 않고 제 선으로 해결해보려 했답니다. 곧장 과일 바구니와 택배 송장을 들고 가게로 쫓아가서 신우를 부른 다음에 잡아냈어요. 아가씨, 이거 봐요. 이거 뭐예요? 저도 이거 아가씨가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샀던 곳 사업자 번호까지 확인해봤는데 아가씨 지금 우리 언니 가게 하면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언니의 디자인을 빼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제 말에 신우는 정말 놀랐는지요. 바로 반박하지 못한데 왜 금방 걸릴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실이면 새언니가 주문한 거였어요. 제가 한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걸 모르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참을 수 없어서 화가 팍 솟아올랐어요. 아가씨, 지금 다시 방향을 이상하게 흐르게 하네요. 지금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 서운할 때예요. 이 아가씨가 명백히 우리 언니에게 잘못한 일이 맞아요. 아파서 가게를 맡기고 간 사람의 디자인을 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어떻게 우리 언니에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환장하겠어요.
신우는 암만 자기가 우리 언니보다 어리다고 하지만 이제 서희 넘었거든요.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 있는 것처럼 서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연니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디자인을 가게에서만 팔지 않고 라인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반응도 보고 싶었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제 몫이겠죠.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근데 아직 어떨지 자신은 없어서 새언니가 물어봤을 때는 저도 몰래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전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살면서 제일 답답하고 말 안 통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요. 무조건 자기는 누구에게 해를 끼쳐도는 없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사과하는 사람, 아가씨요. 저는 이걸 그냥 넘기기 좀 그렇다고 느껴요. 우리 언니가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아가씨, 현재 우리 언니네 재료대를 들고 따로 수익을 챙기는 건 맞잖아. 사업을 아가씨 이름으로 한다면 결국 순전히 아가씨 돈이 된다는 점이죠. 아무리 언니가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도 내준다고 한다 해도 이건 분명히 표절이잖아. 새언니가 이렇게 화를 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전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릴게요. 결국 저는 그 상황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형국이었고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은 내 표정을 보고 계속해.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사람은 자기 여동생에게 몸을 돌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 수진아, 이게 내가 형한테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하고 물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이게 내 언니가 화를 낼 만해. 저것을 주문한 것도 4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거라고. 아니, 그럼 내 명의로 사업자에게 돈을 냈는데 내 명의로 입금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왜 오빠가 그러는 거야? 왜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이해해주며 자기 여동생을 계속 비난했어.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보았는데 생각보다 철이 없고 고집이 강하다고요. 계속해서 신우한테 우리 언니 가게를 맡겨도 될지 대책이 안 짜여진 채로 중간에 남편이 결론을 내렸어. 더 말할 게 없어. 먼저 언니에게 사과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던 안 들던 사과를 하라고. 빨리 그러자. 신우는 뾰루퉁한 얼굴로 대충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걷다 대고 그 발 가구니 판매는 이제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다짐을 받았어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종료되어 저와 남편은 자리를 떴는데 가는 동안 우리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자기 동생인데 저렇게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어느 정도 추스럽고 우리 언니에게는 계속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날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서운해 하셨지만 신우에게는 그대로 말하셨다고 해요. 결혼 이래 어머니와 이런 관계가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수진이가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상한 마음이 많았어. 사돈이 생각하는 것도 맞았지만 수진이가 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겠어. 그녀가 사돈이 잘못했다고 말했을 리 없겠지. 그녀의 이야기에 충분한 경청을 해주어야 했어. 만약 그녀가 야단을 친다면 어떡하겠어? 게다가 회사에 속은 것도 있고 몰래 가져왔다니까 수진이가 자신을 시험했다고 느끼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서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왜 다시 제자리가 도는지 이해가 안 돼. 게다가 사돈 처녀의 건강도 안 좋고 한이 가게를 정의하는 말도 있었고 특별한 손해를 입기도 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 때 그녀와 대립하려고 했어. 일을 크게 만들기 싫었어. 그저 그런 사태가 곧잘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쉽지도 않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가씨와 제가 둘이서 얘기를 끝내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없던 일로 끝낼게요. 하지만 우리 수진이가 완전히 귀가 죽어서는 새엄니가 무섭다고 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거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 뭐 더 해야 할까요? 이미 사과를 받고 끝낸 일인데 어디서부터 다시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그러시자 제 말투가 눈에 띄게 날워진 걸 느끼셨는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후로 저도 한동안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갈게요. 한번 불쾌한 경험을 했으니 더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원래 가게에 드나들고 싶었지만 언니가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급하게 달려가야 했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날이 병문안에 투자되고 남편을 통해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졌어요. 어머니는 연락해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를 받았어요. 최근 자주 병원에 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간병하는 것이 일상이 아닐 테니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들겠죠. 먹는 건 조심하라며 얘기했더니 언니가 입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잘 챙겨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되고 챙기는 사람도 주변에서 신경 써줘야 해. 간병하는 것은 보통 아니거든. 나도 수진이와 병원에 따라다니면서 엄청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김치천 사서 갖다 줄 테니까 그거 사돈과 처녀랑 같이 먹자. 오늘 저녁에 집 앞에 두고 갈게. 그때 오후 늦게쯤 집에 들어갔는데 문 앞에 쇼핑백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반찬들이 이것저것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모르게 숨이 훅 나왔고 이전에 있던 안 좋은 감정은 잘 추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저도 많이 피곤했고 무엇보다 언니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먼저였으니까. 언니 간병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 집은 언니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이 몇 번씩 왔었어요. 번씩 왔고 세금 고지서와 같은 것들이 쌓였고 약간 걱정되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것이 너무 눈에 띌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거든요. 더 이상은 처리할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언니네에 가서 청소를 한 번만 부탁할 수 있어? 창문과 여기저기 잠긴 것들이 확실한지, 앞에 온 우편물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미안한데 그 정도면 제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왜 미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갖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식사를 챙겨 먹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도와주러 갔고 사진도 찍어 보냈어요. 제가 부탁한 대로 깔끔히 내부도 정리해 놓은 사진이었어요. 정말 고맙고 안도의 한숨이 쉬었어요. 저도 같이 입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감이 한 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래도 수더분하고 제 말 잘 들어주는 남편이 이렇게 맞춰줘서 참 고마웠는데요. 근데 제 발행과 달리 언니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됐어요. 저는 이때 실제로 얼마나 겁이 많이 났는지 고비를 넘긴 다음에야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답니다.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까진 아니라는데 일단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된대. 한동안은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나 봐. 간병인 아줌마 쓰면서 나도 번갈아 가며 보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고 이런 소리를 하며 신혼집에 가려 이불과 옷을 챙겨왔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요. 아끼고 싶기는 하지만 언니의 집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신경을 써줘야겠더라고요. 아파서 완전히 누워있는 언니를 보았을 때 빈 시간에 언니가 원래 살던 집을 깔끔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때 맞춰 가게를 아예 접을 거라고 말했는데 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걱정이 되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있어서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재계약을 위해 집주인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언니의 집을 열어보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까지 제 머릿속은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문을 열면서 갑자기 소리와 움직임을 느끼게 되어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누가 들어온 것 같아 겁이 났어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간 제가 서서히 그 안에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팔딱팔딱 뛰는 게 느껴졌어요.
눈앞에 누군가 있어서 엄청나게 화가 나게 됐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라고씩 다가가자 둘 다 정말 어찌나 놀랐어요. 저를 보며 말려다가 막 멈칫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겨우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전에 당신한테 이 집 청소 좀 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진이랑 마침 같이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근데 옆에서 신우가 남편 팔을 살짝 치이며 인상을 찌푸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니 듣고 있듯이 점점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아이고, 오빠,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말할래 이미 걸린 거야? 걸리다니 무슨 아가씨가 뭘 걸렸다는 거죠?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신우는 제 눈치를 한참 보면서 말을 꺼내려 하더군요. 근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언니네 집을 못 둘러보았는데 거실 탁자 옆에는 무슨 짐가방이 있고 주방 쪽을 보니 식기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어요. 누가 뭔가를 사용했던 건가요? 그때 나쁜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걸 감추기 위해 억지로 참은 후에 겨우 말을 꺼냈어요. 아마도 여기서 뭔가를 사용한 게 아니세요? 우리 언니 집을 사용한 건가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닌가요? 오빠랑 함께 왔다가 오빠가 여기 청소로 들어간다 해서 따라왔다가 그런데 그 짐가방은 뭐야? 두 사람이 여기서 과일 하나 깎아 먹었어요. 포크랑 그 접시랑 과일 껍질은 무엇이죠? 왜 자기 집 마냥 사용했어요? 남편은 계속 당황한 표정이고 신우는 이해씩 일어나서 급히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아가씨,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그런 말에 붙잡히자 남편이 말려서 자기가 모든 걸 설명할 거라고 합니다. 아이, 저기, 지금 수진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해요. 생각보다 결혼하는 날짜가 빨리 잡힐 것 같아서. 근데 집이랑 여관이 걱정돼서요. 하지만 말이 끊겨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여기로 오겠다는데요. 어머니, 여기는 제 언니 집인데 왜 지금 여기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실래요? 아, 지금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며 움직이는 건가요? 네,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줘요. 그 남자랑 처녀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몇 일 됐나요? 아니에요. 왜요? 제가 지금 그 아가씨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요. 아마 우리 언니가 집을 비웠다고 해서 몰래 들어왔던 거겠죠?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야, 얘기 좀 들어봐.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 아니야?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될지 모르겠다며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집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요. 정환이 몇 번 가서 청소를 해줬다는데 그럼 집이 지금 비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머니는 기왕인데 그런 거 신한테 집을 넘기면 어떻겠냐 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집을 아가씨에게 세상에 넘기면서 아까 짐이랑 여기 다 있던 거구나. 아니, 언제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아이 하늘에 맹세코 오늘 딱 한 번 처음 가본 거였는데 내가 갑자기 왜 온 거야? 아니, 내가 갑자기 왔잖아. 수진이랑 정희는 정말 모르고 갔어. 그 전혀 걱정되는 마음에 갔다가 둘러보니 집이 너무 좋더라. 집주인도 없고. 근데 그게 왜요? 왜 아가씨한테 이 집을 주는 쪽으로 얘기가 이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화가 나서요. 몰랐던 건 그동안 신우가 너무 철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날 어머니가 하시는 태을 보니 그냥 그 엄마의 딸이었던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저한테 막 우겨시더군요. 저기 사돈 처녀가 말 안 했지. 처음에 우리 수진이 결혼 자금 보해준다고 왜 가게도 맡기고 막 그랬잖아. 그렇게 결혼에 신경 써 주겠다고 했어. 근데 이제 집도 비었고 하니까 얘도 지금 남친이랑 같이 살 줄 구하는데 그 집이 너무 괜찮잖아.
그리고 사처녀도 말 잘하면 어떻게 알아? 너랑 할 얘기는 아니잖아. 이게 대체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니한테 뭐 약속이라도 받아 놓으셨어요. 가게 몇 달 보기에서 결혼자금 모으라는 건 어디까지나 아가씨가 하기. 나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게를 맡겨준 것으로는 이제 집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끝도 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아가씨에게 말했는데 이제 너랑은 얘기하고 있네. 나는 사돈처녀가 괜찮아질 때 그때 얘기할 거라고 할 거고 사돈처녀도 아마 괜찮다고 할 거야. 우리 수진이 결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했어. 워낙 사돈처녀가 우리 수진을 좋아한다고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어거지는 안 먹히니까 이제 아파서 누워있는 언니랑 대화를 하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중환자실에 가서 집을 비운 사람에게 그 집을 자기네가 쓸 수 있는지 나중에 허락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이것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니가 그간 너무 잘했다. 주고 웬만한 사정은 다 맞춰주시고 다음에는 더 애틋하게 마음을 써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받으니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와 어머니가 싸움을 그만두는 모습을 지켜보던 편이었답니다. 자신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단 물러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 편을 들어서 말이에요. 여보, 나도 엄마랑 생각이 비슷해. 제 형은 평소에 우리 수진이를 예쁘게 대해주고 했으니까 좋게 볼 것 같아.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 수진이 결혼에 제가 누구보다 많이 힘써 주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뭐, 나 빼고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 남의 집에 그냥.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살림살이를 두고 말 못하는 사람한테는 후에 허락을 받을 거니까 이 집을 달라고 도둑이라고 그렇게까지 못하게 해라.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는 얼굴이 뒤집혀지고 그동안 알아온 남편다운 존재가 아니게 바뀌어버린 본인 엄마와 여동생 대체한 나를 미워하나요? 갑자기 제게 따지는 일이 시작됐어요. 단지 그렇게 말할 거면 그렇게 한다. 지금은 우리 엄마랑 대화 수준을 맞추자.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라고 하는 것까지 할 일인가? 다음은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들어와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두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허락을 받을 테니 집을 달라고 도둑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내 말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얼굴이 뒤집히고 그동안 알아온 남편다운 존재가 아니게 바뀐 것을 본인 엄마와 여동생을 대체한 제가 미웠던 걸까요? 갑자기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꼭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면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지금은 우리 엄마랑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길 가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라는 것까지 하나요? 처형한테 치러주려고 생각도 했어. 당신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해봐. 뭘 했길래 이래? 당신 정말 웃겨요. 이런 사람이었어. 그 집의 처리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지금 실거래가 12억이고 전세금은 7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편이 여기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 누가 종을 누르면서 보니 어머니께서 기어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기어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시네. 아이고, 여기 봐봐. 난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그래, 여기 말하고. 아, 딱 구먼. 우리랑 얘기 좀 다시 해보자. 너 봐봐.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않아도 돼. 지금 상황 전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나중에 혹시 잘못될까봐 먼저 가보자든가. 그러면 너무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의 유일한 가족인데 며느리로서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쫓아왔어. 살아가면서 처음 보는 이런 요상한 사람들을 처음 봤어.
머릿속에 우리랑 인연을 맺은 그 날이 떠오르면서 정말로 가증스럽게 느껴져. 내가 우리 언니의 가게와 재산을 노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 나중에는 거짓말도 하는 것 같더라고. 전에는 혼자 사는 게 힘들다며 수진이가 시집가면 내가 신혼집으로 해줄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 그때 너는 모르는 얘기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게 진짜 맞아?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언니에게 가서 확인해보세요. 아이고, 진짜 번잡스럽게 고네요. 우리는 그냥 저 집을 수진이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는 쳐줄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예 입주 총수를 불러서 도와줄 테니까.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이들은 그냥 무조건 여기를 차지할 생각만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서워지는 사람 하나 두고 사람 3명이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은 또 사람대로 잘 살아야 해요. 우리 모두 가족이 된 사이 아닌가요? 사돈처녀는 내가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잘 챙길 거예요. 음식도 계속해서 갖다 주고 간병 필요하다면 내가 가주고 내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어. 나한테는 큰때 같은 존재인데 이미 제가 뭐라고 하던 간에 이 집을 신우한테 비워주라고 결론을 내버린 어머니와 그 뒤에 숨어서 힐끔거리는 신우, 그리고 뭔가 강한 척을 해야 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잔뜩 힘주고 있는 남편까지 모든 게 참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답니다. 좋아요. 집 비워드리죠. 제 말에 어머니는 곧장 얼굴에 화색이 띄었더니 너무너무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언제쯤으로 하는 게 좋겠냐? 그 입주 청소도 지금부터 빨리 예약해야 된다며. 아무튼 사돈처녀한테는 내가 다시 인사도 하고 매듭을 지어가면 되니까 됐고요. 여보, 당신 당장 나가. 짐을 싸서 집을 비운 나는 돌연히 예상치 못한 대사를 내뱉자 그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당연하게도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 3명은 잠깐 입이 다물어져서 나만 멍청하게 쳐다보더군요. 남편은 과연 얼마나 놀랐는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며 눈을 크게 떠 있었어요. 본래 언니가 근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알아보는 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집을 구할 때는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줬어요. 언니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던데 신혼집을 위해 1억 원을 지불해 주셨어요. 남편은 내가 결혼집을 살 때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고 1억 원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대출로 받은 돈이었답니다. 나는 2억 원 정도를 아껴둔 돈이 있었고 결국 남편이 가져온 돈은 없어서 내가 단돈 3억 원 정도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공동명의인 줄로 알고 계시다. 처음에 신혼 때 어머니께서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어서 저는 사실대로 대답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당시에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뒀다고 생각하시나 나도 참 민망합니다. 전에 차도 샀고 직장도 옮겨서 돈을 많이 써서 여유돈이 없어졌고 또한 엄마도 수진이 미암 수술 때 돈을 많이 썼으니까요. 야, 이 얘기는 비밀로 해달라. 당신한테 손해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당연히 이 말을 들은 후 반대하지 않고 수긍하는 척했더니 얼굴이 붉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나가라는 거야? 신혼집 그게 왜 가? 왜 나가라 말아야 해? 뭐라고? 내 명의 집이야. 어머니는 묻다가 나중에 지쳐버리셨는지 눈을 꿈뻑꿈뻑 뜨시며 자기 아들을 휙 쳐다보시더니 내 집이에요. 제 이름은 석자로 된 명이고 여기서 어머니 아들이 못된 돈은 없어요. 갖고 온 그 1억짜리 대출도 제가 같이 갚아줬고요. 그러니 완전 빈 깡통인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하시는 아들, 저한테 장가올 때 가진 거 정말 없었어요. 그래도 저랑 연니한테 잘해주니까 참았던 거죠. 근데 갈수록 가관이네요.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계셨다가 계속 악을 쓰고 저한테 뭐라. 남편이자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분은 다 같은 황당한 행동을 반복해서 절대로 싫어해요. 다 속담하기가 무서워서 어떻게 이런 가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나란히 나오는 인연을 끊어야 해요. 언니와 맺어진 인연은 언니가 있지 않으면 사라지고 끝나야 맞죠. 원래대로 돌아가고 어머니의 말에 따르라고 해요.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지 계속 말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무지하게 있는 거야? 당신 진짜로 나를 우습게 봤나 봐. 이런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버리진 않아. 어머니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게 새롭게 따지기를 시작했어요. 예, 당신 진짜로 말이 이상하다.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자유롭게 정해버리는 게 어디예요? 게다가, 그럼 이혼을 결심하겠다는 건가요? 너의 결혼이 어떻게 애들의 장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아들을 보다가 등짝을 토해대며 화를 낸 후, 이놈아, 순전히 돈 벼락을 갖고 결혼했더니 이건 뭐냐? 굴러가는 소리야. 아니, 왜 돈이 없어? 왜 마이너스 통장이야? 그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거 투자하고 사업을 통해 많이 잃었다고. 그나마 결혼 후에 회사 다니면서 돈을 많이 갚으려고 노력한다면 참을만 하겠지만 당신의 행동을 보면 결국 남편도 돈을 털어내야 할 것이 많네요. 아가씨, 왜 계속해서 숨어서 뒤에서 돈을 챙기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디자인 회사에서는 그런 짓거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고도 사과 한 번 하기가 싫어서 인상 쓰고 이젠 우리 언니가 아프니까 완전 허수아비로 보여요. 집까지 오빠 따라 들어와 와서 무단으로 앉아 있어. 지금 아가씨가 자신은 물론이고 오빠 결혼까지 다 말아먹은 거예요. 저는 당장 다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남편은 우리 언니 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 신혼집까지 연달아 두 곳에서 쫓겨난 셈이었죠. 남편은 그러고 나서는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했지만 저는 속전속결로 일처리를 했어요. 나는 무슨 수를 써도 당신이랑 갈라지고 얼굴 안 볼 거야. 조금이라도 뭐 설득해보고 어쩌고 하는 수작 부리지 말고 갈 길 가자고. 당신이 갚은 그 얼마대 대출만 내가 다시 한다든가 내가 다시 내릴갱을 완전히 해야겠어요. 돌려줄 테니까 조용히 못 만나겠다고 하겠어. 알겠어. 그때 나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신우가 나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너무 소심해 보이는 것 같다고 몹시 화를 냈어. 너도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렇게 일을 키우느냐고 말이야. 한 번 더 연락하면 침착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나는 너랑은 끝났고 우리 언니에게 저질렀던 일을 되갚으려고 끝까지 복수한다고 난리를 쳤어. 그러자 상대방의 겁을 내서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 나의 남편은 몇 번이고 설득하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든 회유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해 이혼을 해야 했고 내가 안정적으로 이혼 절차를 거치며 성공했어. 현재로서 우리 언니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여 즉시 팔아서 언니네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고 통원이 가능한 뒤에야 저는 모든 사실을 언니에게 공개했습니다. 중간에 충격을 받을까 걱정되어 적당히 조절하면서 꽤 어렵게 말을 전달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언니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잘했다고 응원해주며 자신을 내가 잘 지켜줬다고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 후로는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언니가 많은 이해와 지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편이 된 그 사람과 집사람들은 이미 돈이 부족하다고 하던 집이었는데 결혼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여유가 없어졌을 겁니다. 어디서도 이득을 볼 수 없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나는 남편이 내어놓은 대출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정말 심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우가 우리 언니의 디자인 몰래 동일한 것을 사용했고 남가의 허락 없이 우리 언니의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따로 지목하여 고소할 것을 말했더니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빌더라고 했어요. 대출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해서 고소할 것도 아니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싹 내쫓겨 빈털터리로 남겨졌어요. 지금은 사람의 말을 절대 믿지 않고 무분별하게 연루되지 않고 적절한 선만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뼈 아픈 경험을 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얻은 것도 많이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